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시스템 설정이 한번 잘못되고 나니까, 예, 지금 뭐 하나하나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CG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참, 당황스럽네요, 오늘. 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박나니님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썬님, 사람은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NFT님, 박지원은 한명회 같은 사람이다. 저도 그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한명회, 참, 천하의 책사죠. 그만한 책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 전체를 보자면 간신이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책사이자 능력자이기도 하나, 한편으로 보자면 간신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게 이 박지원 대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베리님, 제가 당황할 때 사투리 나온다고요? 네, 사투리 나올 겁니다. 자, 소정님, 천천히 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 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게 아닌데 또 이러네. 당혹스러워서. 자, 오늘 조금 방송에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검찰과 한동훈 그럴 줄 알았다. 대장동 돈 받은 검사와 기자 수사 안 한다. 자, 되게 어처구니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여기저기 좀 알아봤습니다. 김만배의 과거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검사와 판사와 기자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았다는 거. 자, 돈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는 거. 자, 9억 원에서 적게는 100만 원까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죠. 그런데 한동훈 검찰은 어떻게 한다? 수사를 안 한답니다. 이게 수사의 본류가 아니래요. 9억 원을 받았는데 수사의 본류가 아니래요. 이재명은 돈 받은 흔적이 하나도 안 나왔거든?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게 계속 수사의 본류랍니다. 이게 뭔 개소리예요? 한마디로 검찰은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억지를 아주 그렇게 그럴싸하게 총천연색으로 색칠을 해가면서 거짓부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겠다는 거죠. 수사의 본류는 돈이 간 게 수사의 본류지 돈 안 갔는데 돈 갔다고 억지 부리는 게 본류입니까? 돈 간 데가 수사의 본류예요. 왜 돈이 가지도 않은데 돈 갔다고 우기면서 가지도 않은 데는 갔다고 우기면서 수사를 하고 간 데는 나중에 해야 된다고 뒤로 미루고 그게 무슨 검찰입니까? 그거는 개새끼예요. 개새끼.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 돈 받은 검사와 기자 수사 안 하겠다라는 이 검사들의 검은 속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영학 녹취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언론과 검찰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언론과 검찰이 얼마나 유착관계에 있으며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빨아주면서 빨아주고 말 아니라고 참 감싸주고 서로에 포장해주면서 함께 부패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볼까요? 오죽했으면
검찰은 우리가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김만배가 꽉 잡고 있답니다. 이보다도 더 확실한 부패의 증거가 또 있겠습니까? 자, 이거 말고도 많죠. 자, 여기에 보면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여기 보면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윤갑근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죠. 윤갑근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충북도당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서울고검장까지 마쳤던 윤갑근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김수남 검찰총장 막 등장하죠. 예.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형이 좀 도와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다? 예. 이 정영학 녹취록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김만배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김수남을 만나서, 아니, 내가 여기 깊게 참여하고 있어, 대장동. 내 동생들이 하는 일인데 내가 봐주고 있거덜랑. 그러니까 형도 좀 도와줘야 돼. 이 형이 누구? 김수남. 김수남, 뭔 말인지 알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온다? 정영학 녹취록에 그대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자, 이 고검장, 아니, 검찰총장이잖아, 이 사람. 이게 수사의 본류가 아니야? 검찰총장이 나왔는데 수사의 본류가 아니야? 전직 고검장이 나왔는데 수사의 본류가 아니야? 참, 여기는 50억 클럽이라 50억이 갔잖아. 근데 수사의 본류가 아니에요? 자, 김만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사, 검사들한테 돈 많이 뿌렸다고. 그 얘기를 정영학이 고스란히 녹음을 해서 갖고 있었죠. 그 내용을 봅니다. 예. 남욱한테도 그런 말을 많이 했대요. 아,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많이 써. 판검사들하고 골프 치고 한 번 갈 때마다 100만 원씩 용돈 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 게임당 내가 500만 원씩 가지고 가야 돼. 자, 이런 얘기를 남욱이 합니다. 자, 녹취록에도 등장해요. 검사들하고 수도 없이 골프 치면서 100만 원씩 용돈 줬다. 자, 워낙에 돈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검사들이 수사를 못할 거다. 라는 얘기까지 여기 등장합니다. 자, 워낙에 돈 받은 검사들이 많아서 수사를 못할 거다. 예. 그러면서 검사님은 괜찮으세요? 너 안 받았니?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정말 기가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검사님도 돕고 다니네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는 괜찮니? 검사. 나 수사하고 있는 검사니? 니는 괜찮니? 너는 만배 돈 안 받았어? 라고 묻는 거죠. 너 괜찮니 정말? 너 만배 돈 안 받았어? 자, 이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검사한테 협박하는 거죠. 너 안 받았니? 넌 정말 안 받았어? 너 만배하고 정말 안 친해? 이렇게 묻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뿌렸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남욱이 검사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했다는 건 뭘 말한다? 돈을 그만큼 많이 뿌렸다는 얘기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나랑 대화하고 있는 너도 안 받았어? 너도 정말 안 받은 거야? 너 괜찮어? 그래, 너는 안 받았다 치고 네 바로 위에 부장, 그 위에 있는 차장 아니면 지검장 안 받았을 것 같아?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검찰은 수사를 안 한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다음 볼까요? 자, 대장동 사업 못해. 내가 깔끔하게 다 막았어. 공적으로 쓴 돈 엄청나게 많어.
검찰 수사를 내가 깔끔하게 다 막았다. 공식적으로 들어간 돈 외에 사적으로 들어간 것도 많다.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나 돈 더 받아야 돼. 자, 그만큼 로비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검찰 수사, 대장동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한번 들어갔는데 그 검찰 수사도 김만배가 막았다. 공식적으로 들어간 돈도 있지만 사적으로 들어간 돈도 많고 여하튼 내가 다 막았다. 이건 뭡니까? 검찰 수사를 돈으로 막았다. 기자가 돈으로 막았다는 걸 그냥 대놓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대장동 수사의 본류는 이게 본류 아닌가요? 검찰의 수사, 이 범죄 수사의 핵심은요,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왜 그리로 갔는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이게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이고요. 돈 간 곳을 따라가는 게 수사의 본류입니다. 근데 지금 검찰은 돈이 가지도 않은 데에 돈 갔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장이라도 제대로 수사의 본류는 여기 아닙니까? 검찰총장, 전직 고검장, 기자 뭐 한두 명이야? 근데 이 수사를 검찰은 안 하겠답니다. 자, 대장동 사건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대장동 사건의 특징은 이재명을 의심하고 비난했던 검사와 기자들과 판사들, 그들이 다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재명을 의심하는 검사, 이재명을 비난한 기자, 그런 검사들과 기자들에게 영장, 압수수색 영장이란 걸 내줬던 판사들, 이런 사람들이 실은 돈을 받았더라. 그리고 돈 받은 흔적이 없는 이재명을 괴롭히고 있더라. 돈 받은 거는 검사, 기자, 판사들인데 돈 받은 흔적도 없는 이재명을 수사하는 것, 이것이 지금 대장동 사건의 특징입니다. 이게 지금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서 상당히 드러났죠. 그랬으면 검찰이 적어라도 인간이면 지금이라도 수사하는 척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검찰 뭐라 그런다? 정말 더러운 검사들인데요. 검찰인데 검찰은 지금 뭘 하고 있다? 수사를 순차적으로 하겠답니다. 순차적으로 한답니다. 아니, 뭔 순차적으로 해? 자, 이렇습니다. 이 유상범 의원이죠. 유상범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판사와 검사와 기자들에 대한 수사는 나중에 해야 한다. 그러면서 기자가 고검장보다 높아요? 지금 높은 게 문제야?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느냐가 문제지? 지위의 높고 낮음이 본류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나? 돈이 얼마나 갔느냐, 그 역할이 무엇이냐가, 그래서 이게 본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높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본류냐 아니냐라고 그렇게 따지는 문제가 되나요? 이 유상범이라는 사람도 전형적으로 검찰의 말장난 그 화법을 그대로 쓰고 있죠. 한동훈식 화법이 있다고 해요. 핵심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베베 꼬우는 역할, 요런 게 검사들의 전형이거든요. 자, 뭐라고 그랬느냐? 한결의 간부보다 고검장이 높냐? 그러면서 대장동은 이재명 수사가 본류다. 아니, 이재명이 고검장 했어요? 한결의 간부는 왜 나오고 고검장은 또 왜 나옵니까? 근데 갑자기 왜 이재명으로 뜁니까? 이재명이 고검장 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유상범이 이렇게 헛소리를 합니다. 근데 검찰이 주로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많이 해요. 중요한 거는 누가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게 본류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거지,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이게 본류, 이거는 정말 말장난하는 거거든요.
이 유상범 의원이 말하는 이 주둥아리를 보면은 검사들의 주둥아리가 원래 어떻게 만들어진 주둥아리인지 뻔히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거, 꼬투리를 잡아서 베베 꼬는 이상한 궤변을 떠는 거지. 궤변, 전형적인 궤변입니다. 이런 놈들은 대가리를 뽀사버려야 되는데 이런 놈들이 말 잘하는 거라고 또 찍어주는 또라이들이 있다는 게 참 문제죠. 여하튼 볼게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김만배의 언론과 법조 전방위 로비는 순차적으로 수사한다. 다음에 하겠다. 지금 안 한다는 얘기죠. 검찰이 지금 이렇다고 소리를 하고 있어. 자, 이러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장난질을 치더라고. 뭐라고 장난질을 친다?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이 대장동보다 중요한 사안이 돼. 이게 갑자기 대장동에서 왜 일로 튀죠? 이건 전형적으로 조선일보가 검찰한테 코치를 해주는 거야. 야야야, 지금 대장동에서 빨리 빠져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와. 그래야지 니들 살 수 있어. 라고 코칭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자, 대장동 김만배가 50억 클럽, 김만배의 50억 클럽 중에 누가 등장합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이 등장하죠. 근데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관련된 재판에서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이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와중에 재판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 김만배가 권순일을 만나가지고 이거 뒤집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어지간히 나오겠다. 택도 안 해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해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재판 거래 의혹이라는 걸 또 터뜨리기 시작하면은 검찰은 슬그머니 대장동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는 권순일을 희생양 삼아가지고 검찰을 구조해 주려고 코칭을 해주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가 전형적으로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중요한 거를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조선일보가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죠. 왜? 조선일보 지들도 걸렸거든.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화천대유 천화동이 여기 고문으로 가 있었어요. 자, 언론과 검찰과 판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조선일보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야야 대장동에서 언론 빠져나와가지고 여기로 넘어가 라고 지금 작전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이거 눈에 뻔히 보이는 장난질이죠. 자, 지금 검찰과 언론은 사실상 한 덩어리죠. 조선일보, 특히 검찰, 조선일보하고 한동훈은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그런 관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선일보는 지금 한동훈을 어떻게든 간에 건져내가지고 자신들의 방패막으로 삼으려고 할 것 같고, 한동훈은 자신이 뭘 하든 간에 이 조선일보를 앞세워야지 일이 여론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다른 언론들을 뭐 찌개다시 취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검언 유착이 가장 어떻게 보자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상이 바로 대장동 사건이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요,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이재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대장동은요, 검언 유착 부패 사건입니다.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서 함께 부패한 사건이고 그들이 해먹으려고 덤벼들었던 데가 대장동 사업이었던 겁니다. 그래놓고 자신들의 이 검은 커넥션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괜히 이재명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은 검언 유착 사건, 검언 합동 부패 사건. 그런데 그 자신들의 검은 속내, 그 부패가 드러날 것 같으니 이재명한테 누명을 씌우고 있는 사건. 이게 지금의 양상이다. 자, 그러면서 계속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장동 사건은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장동이야말로 특검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라냐님 물타기 조선이라고 하셨고요. 예. 담덕님 들어오셨나요? 예. 스패너님들 수고 많으세요 라고 하셨고요. 태평천하님 대장동 특검 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자, 김지연님 말장난과 잔머리 굴리는 게 하는 일의 대부분 참 한심스럽다. 예, 검사도 그렇고요. 조선일보 같은 적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와 검사들의 공통점이 뭐냐? 잔머리 굴리는 거, 말장난하는 거. 그래서 상대방의 꼬투리를 잡아서 메시지를 공격하지 않고 메신저를 탄압하는 게 검찰과 조선일보의 수법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윤미향 의원입니다. 윤미향 의원 잘못한 게 솔직히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사람 하나 반쯤 죽여놨죠. 그래 놓고서는 계속 억지를 써서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고 무죄를 유죄로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더 한심스러운 거는 그런 억지를 판사들이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그런 판사와 검사들의 장난질을 비판을 해야 될 기자들이 오히려 그들과 빌붙어서 그들로부터 돈과 권력의 찌끄레기를 받아 먹으면서 판사와 검사들의 잘못을 옹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법조 기자단인 거죠. 법조 기자단에 있으면서 판사와 검사를 제대로 비판하고 판사 검사들과 웬만하면 거리를 두겠다라는 그런 기자들, 그 안에서 서서히 왕따가 되기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지금 기자단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번 기회가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자단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검찰 기자단, 법조 기자단은 이런 법조계의 부패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자가 빛과 소금이 돼서 썩어지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부패를 시키는 원인균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원인균이 기자단이다라는 점에서 빨리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장영진 TV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